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에 대해 다 이야기한다. 제다이TV 제다입니다. 20년간 현직 디자이너로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과 노하우, 그리고 특별하지도 대단할 것도 없는 흔한 제품 디자이너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사회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한 학생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제품 디자인 회사나 혹은 디자인 팀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포트폴리오 준비와 이력서 작성, 그리고 몇 가지 면접 요령 등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시리즈로 몇 가지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전에 저의 경험을 통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이나 정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준비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로 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서류 심사를 할 때 이력서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꼭 보는데요.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꼼꼼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정말 성의 없이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표지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표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첫인상과 같습니다. 표지부터 지원자의 디자인 역량이나 성격,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취업에 대한 자세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지 디자인부터 신경 써서 만드세요. 폰트의 종류, 폰트의 크기, 페이지의 구성, 제목, 색상 등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기획을 해서 표지를 잘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 본문. 포트폴리오를 작품집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안 됩니다. 즉, 포트폴리오에 본인이 했던 결과물만 쭉 나열하고 많은 포트폴리오보다는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서 만드시는 포트폴리오가 더 좋습니다. 이력서에서 자기소개서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하세요. 텍스트로만 자기소개를 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앞부분에 자신의 장점이나 돋보이고 싶은 점들을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해서 잘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본인의 디자인 결과물들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은 퀄리티 좋은 사진이나 렌더링 이미지를 꼭 쓰시고 제품에 대한 컨셉이나 기획 의도 등도 간략하게 써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폰트의 종류와 배치 등을 신경 쓰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편집 디자인을 한다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 포트폴리오의 작품도 주제별로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IT 제품,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제품, 시각, GUI 등 장르도 나누어서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제품, 지원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종류로 먼저 부각시켜서 앞쪽에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별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표시하시고 자신의 역할도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볼 때 첫 번째로 스타일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디자인이 예쁘다, 예쁘지 않다, 멋있다. 그러니까 바로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스타일링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생각하고 디자인한 것인지 보고 제품의 디테일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기를 디자인을 했다면 청소기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손잡이의 그립감, 크기, 조작성, 이동, 보관, 또 청소 방법, 배터리나 모터 같은 부품들의 배치, 공간 구성 등 기본적으로 청소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지, 청소기가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한 디자인인지 본다는 거죠. 물론 학생이나 경력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런 제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품 분석을 안 하고 한 사람은 먼지통이 있어야 할 위치에 모터가 있다든지 조작 버튼이 아예 없다든지 버튼이 사람이 누를 수 없는 크기나 형상이라든지 위치에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안 하고 제품을 디자인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떤 디자이너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스타일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제품이 뭔지 알고 실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생산이나 제작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겠죠. 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실무에 투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무 디자인에서도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보다 더 고민을 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제품의 구조, 동작, 조립 방법 등 디자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시간을 소모합니다. 앞으로 제품 디자인을 평생 직업으로 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제품의 분석, 조립, 금형, 생산 등에 관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제 준비를 해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채워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위에 말한 제품다운 제품, 즉 디테일들이 반영된 제품들을 디자인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끝나서 새로 작업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해놓은 제품에 대해서 제작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을 신경 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품의 비례, 버튼의 크기, 디스플레이의 크기, 실제로 만들어도 조작성이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된 디자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조립 구조, 사용성까지 신경을 쓴 디자인들을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고민하셔야 할 부분, 첫 번째, 표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라. 두 번째, 본문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라. 셋째, 포트폴리오 작품에 주제별 그룹핑을 하고 기왕이면 지원회사와 관련이 있는 제품들도 추가하라. 넷째, 제품의 디테일과 현실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집어넣어라. 본인 디자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게 준비하라. 다섯 번째, 이미지는 해상도가 좋고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설명은 짧고 간결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포트폴리오 파일은 낱장으로 된 이미지 파일을 절대 올리지 말고 PDF 파일로 꼭 변환해서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해상도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PDF 파일의 파일명도 개성 있게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포트폴리오 제본이나 파일링을 해서 면접 때 꼭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항목 정도만 반영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본인의 스펙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도전 가능하고 경쟁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도 전 그렇게 뽑고 있지만 학벌이나 스펙은 괜찮은데 포트폴리오가 평범하거나 제품에 대한 디테일이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스펙은 조금 밀려도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디테일이 살아있고 제조나 양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후자의 사람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이력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다이TV의 제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사항을 적어 넣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경력사원인 경우에 본인이 이직이 좀 많아서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짧게 근무한 그런 경력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희망연봉 부분에는 제 생각에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 합격 후 면접 볼 때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고 회사
회사가 마음에 들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면접자가